네, 반갑습니다. 12월 1일 합격자 발표를 했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30% 합격했습니다. 27,000명, 무려 27,000명 합격했고 2차 응시자 대비 30%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만 합격하신 분이 28,000명이 있습니다. 이제 33회에 1차만 보는 분이 28,000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안타깝게도 약 절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번에 27,000명 합격자 중에서도 동차 합격자가 11,000명이 넘죠. 그러면 2차만 보신 분 중에 절반 정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의 통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1차 합격하신 분들도 미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막판에 촉박하게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수업만 다 들으면은 80점 나오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힘든데 나중에 다 아는 것을 계속 들어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는 걸 계속 듣는다는 게.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 공부했던 게 우리가 시험제도, 시험 시행기관, 시도지사죠.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죠. 지난주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 등록이라는 게 개업입니다. 개업. 등록하면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등록 절차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5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그 다음에 등록 절차인데요.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제목만 보고 이제 할 거니까 중개사무소, 사무소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 즉 회사의 경우에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요.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했죠. 고용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있습니다. 도장도 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휴업, 폐업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개인과 지자체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할 때도 휴업하겠다, 폐업하겠다 미리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문 닫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개계약을 할 텐데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이 뭔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지정 절차 이런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개사무소입니다. 우리 기본서 94페이지 펴보십시오. 94페이지. 94페이지, 교과서 94페이지에 보면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라고 돼 있죠?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를 2개, 3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격증 딸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여러 개 등록한 거 하나 빌려서 하면 되겠죠. 여러 개 등록을 허용하면 결국 양도 대여를, 자격증 양도 대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서 근무할 수 없죠. 그래서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록 1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만자 동그라미 하세요. 만. 1개만 둘 수 있다. 2개, 3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만 둘 수 있습니다. 1등록 1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자,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아니라고 했는데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시군구죠? 시군구. 여러분들은 광진구면 광진구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광진구에서 개업을 하려면 광진구 안에, 광진구청장에게 등록하려면 광진구 안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이라고 하면 회사죠, 회사.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관할구역 밖이라고 하면 이때 관할구역은 등록관청 관할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사가 만약에 광진구에 있으면 이제 분사무소는 광진구에는 둘 수 없다는 얘기죠.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즉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위 떴다방, 파라솔, 천막.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은 지금도 파라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분양하는 데 가보면? 있죠, 지금도? 근데 지금도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가보면 그 파라솔에다가 중개사무소 이름까지 다 적어놨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걸 처벌한다고 하니까 이거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면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면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게 해놨어요. 이게 판례가 있거든요. 누가 설치했는지 거기 앉아서 중계를 했어요, 파라솔에서. 그래서 처벌하려고 고발했는데 검사가 신문하니까 네가 설치한 거 맞지?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안 했는데요, 내가. 그럼 왜 거기서 중개하냐? 다리가 아파서 지나가다 그냥 여기서 좀 앉아서 중개하는 거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처벌을 못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또 기소를 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업공개사님들이 파라솔을 설치해도 누가 했는지 모르도록 이름을 안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현실적으로도 지금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들 그 시공사 이런 데서 이게 떴다방을 모집합니다. 떴다방.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굉장히 분양이 잘 되고 프리미엄이 붙을 것처럼 느낌이 오니까 일부러 조장을 합니다. 약간 건설사에서. 자, 그래서 천막, 파라솔 이런 거 떴다방 소위 설치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95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임시중개시설물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허가받아도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다고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자,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사무소. 둘 이상의 사무소 또는 다른 말로는 이중사무소 똑같은 말입니다.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떴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교과서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분사무소입니다. 96페이지 그 가운데 박스 안에 분사무서라고 되어 있는 거 사무소로 고치는 게 좋겠죠? 박스 안에 96페이지 가운데 박스 안에 분사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에. 분사무소로 고치시라고요. 자, 분사무소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금융기관 같으면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사, 일반 회사는 지사, 금융기관은 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한다고 나눌 분자. 예,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이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분사무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광진구에 본사가 있는데요. 광진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분사무소를 성동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성동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간다고요? 광진구청장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그 4번에 보면 4번 한번 보세요. 프린트 4번. 그냥 찾아만 보면 됩니다. 프린터 4번에 보면은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전부 다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죠? 저는 칠판에 이게 주된 사무소라는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된 사무소 안 적어도 법제 구조에 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왜 7일 이내냐 하면은 7일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1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에 11번.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인터넷 듣는 분들은 1강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강의한 거 1강에 첨부 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7일입니다. 7일.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으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즉 성동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광진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광진구청장은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나면 지체 없이 성동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고요? 성동구청장은 자기 관내에 분사무소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 사무소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설치 요건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제외. 우리 기본서 교과서 9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96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 첫 번째 줄에 제외 밑줄 치세요. 제외.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만약에 광진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최대한 설치하더라도 24개밖에 설치할 수 없겠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시군구라고 하면 구가 있으면 모든 구 다 포함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이 말은 X입니다. 수원시 8달구면 8달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수원시장이 등록관청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 가로 안에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우리 기본서 96페이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번. 따로 여러분들 예습 복습하지 말고 수업할 때 그냥 같이 찾아보면 시험 볼 때 되면 다 기억난다고요. 3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 메뉴에 까만 별표 밑줄 치세요. 그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책임자 요건 미적용이라고 돼 있죠. 밑줄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그 4번에 세 번째 별표 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97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신고할 때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서류,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라고 돼 있죠? 4번 동그라미 하세요. 4번 97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줄에 4번이잖아요. 4번.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그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적어야 되고요.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원본은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죠. 4번은 4번이라 해야 되고요.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보면은 제출 첨부 해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서류 50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거기에 6번부터 8번까지를 보면 전부 실무교육 수료증은 4번입니다. 등록 신청 7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8번 밑줄 치시면 되겠죠. 8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한다고 4번.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거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고 설치 신고서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설 건축물 내장은 유일하게 서울에만 가설 건축물 내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서울 외의 지역에는 가설 건축물 내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말은 중개사무소 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축물 내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그리고 모든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 그래서 꼭 자기 건물이 아니라도 되죠. 건물주 아니라도 분사무소 차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 내장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금 요 그림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우리 기본서 100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100페이지. 기본서 100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걸 여기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즉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 내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서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면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시군구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52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52번에 동그라미 5번. 아마 지금 처음 공부하면 정신없을 거예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힘든데 그래도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되고요. 따로 예습 복습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서 힘들고 나중에 되면 아는 걸 다 듣는 거는 더 힘들어요. 지금 몰라서 듣는 것보다. 지금 참는 것보다 나중에 다 알아도 억지로 수업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나중에 다 알면 똑같은 거 뭐 합격 수기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번만 들었고 나면 2달 지나면 또 1월달부터 또 처음 하잖아요. 3월달부터 또 처음 하죠. 5월달부터 5, 6월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하는 것 같고 듣기가 싫어요. 짜증나고. 그래도 참고 듣다 보면 시험 보면 80점 이상은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 하면 자격증도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제출 안 한다. 자, 우리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은 그게 동그라미 1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왜 자격증 제출 안 하냐 하면은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다 발급 가능하잖아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따라서 어차피 돈 내고 이거 발급해서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이다. 등기사항증명서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99페이지, 기본수 99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에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X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정설정 증명서류 첨부해야 된다. 처음 등록할 때는 지난주에 등록할 때는 첨부 못합니다.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미리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어디다가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주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원본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첨부해야 되는 서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번에 나와 있죠. 4번에 1, 2, 3번이 있는데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4번에 1, 2, 3번이 있죠. 따라서 등록증 원본 첨부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제외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은. 보조원 되려면 받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문제를 이제 계속 다뤄보게 됩니다. 1, 2월부터는 또 이제 빈출지문책이 나옵니다. 그 빈출지문책 가지고 하고요. 계속 이제 강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3, 4월에는 또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문제 같은 거 이런 걸로 다르게 한다고요. 너무 똑같으면 지겨우니까. 자,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 이걸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동사용. 합동을 공동으로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합동은 한자랍니다. 근데 공동도 사실은 한자죠. 어쨌든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무정지당해서 업무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실제 업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다른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되는데 X로 출제됐습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이게 끝인데요. 시험에 나올 거는 공동사무소. 그러면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느냐 하면은
A, B 그냥 참고로 A, B, C, D가 있으면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이전하면 됩니다. A는 광진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성동구에 있고 서로 등록 간청이 달라도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동구에 사무소를 하나 두고 광진구에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를 한 군데로 옮겨야 돼. A가 B로 옮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C의 경우 C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면 해운대구에 있는 것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하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 C는 이전 신고할 때 A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로서. 그리고 또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면 칸막이 없죠. 만약 칸막이가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각자 개별 사무소죠.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고 칸막이가 없는 게 공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사무소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는데 갑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 갑 직원하고 A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지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지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그리고 4명이 처음부터 같이 공동을 하다가 A가 업무 정지당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그리고 종별도 상관없습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다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한 사람 업무 못하고 나머지는 업무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현실적인 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없는 이유가 이게 왜 없냐면은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을 분배하기가,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무조건 n분의 1로 나눠버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해도 다른 사람 줘야 되니까. 그리고 한 사람만, B가 만약에 손님 받아가지고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B 혼자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그럼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먼저 손님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 잘하는 분 한 분 있기는 한데요. 거의 없어요. 이게 분배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게 경기도 광주에서 좀 광주가 독특하죠.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거기가 양평하고 광주가 개발이 안 됩니다. 이게 한강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10몇 개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잘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가보면 그냥 산골짜기마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회 때 아마 저한테 수업을 들어서 합격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가 한 400개 정도 400가구 정도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중개사무소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A, B 2개가 있는데 A는 부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하고 있고요. B는 남편이 자격증 없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자격증 걸고. 저는 순진한 마음에 왜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월세 내야 되잖아요, 이거. 물론 지금은 이분이 그 당시는 좀 어렵게 사셨는데 12회 때 지금은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지금 동백지구에도 아파트 50평짜리 몇 개 있다 하고 이 카카오스토리나 이게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보면 알아요. 벤처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중개사무소도 5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월세 내고 했는데 이렇게 2개 하는 이유가
그 남편한테 손님이 가면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그 중개업소 참 정직하게 잘하던데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손님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저 앞에 가면 사기꾼이니까 가지 말라, 나한테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착하게도 그냥 이 앞에 저분도 잘하니까 저기 가보세요. 저는 매물이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여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손님을 다. 그러니까 너무 손님들도 공신이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 참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부부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둘이만 부부고 절대 같이 있지도 않아요, 낮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물어봤어. 왜 이런지. 월세 내면서 그냥 한 사람 한 군데서 둘이 같이 하지. 이렇게 했더니만 만약에 이 남편이 안 하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400가구인데 중개사무소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 또 이게 단지내 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못할 수도 있어요. 관리규약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는 두 개다 이렇게 딱 못 박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다른 중개사무소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 독점이잖아요. 둘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부간에도 공동사무소는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맨날 같이 붙어 있으면 힘들죠.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다. 공동사무소 각각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각각 독립된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고, 시험에는 공동사무소 나오면 딱 요 두 개 지문입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공동으로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동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개업 공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이전 절차. 우리 주민등록 주소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소를 옮기는 게 이사하기 때문에 사무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사하고 나면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출신고부터 먼저 했죠. 우리도 옛날에 전출신고할 때는 사무소 이전신고를 미리 했습니다.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근데 지금은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하면 됩니다. 사후에.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옮기고 나서.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면 광진구에 있는 중개사무소를 시형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지금 요 뒤에 나옵니다. 서류,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입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전과 기록을 송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하고요.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하는데, 재교부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7일 이내였죠? 7일 이내.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여기 7일 이내. 처리기간은 7일 이내.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광진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시흥시장한테 재교부 받습니다. 재교부 받는다.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옮기는 경우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기본서 10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게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게시해야 될 사항. 저는 게시해야 될 사항을 등수보자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등수보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이 네 가지를 게시하는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요. 지금 노란 글씨로 적혀져 있는 거 이게 입법 예고되어 있어 가지고 개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본서 108페이지에 보면 개정될 예정인 걸 5개 동그라미 5번까지 돼 있죠. 양가로 1번에. 이게 5번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거. 이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알고 싶으면 이게 입법 예고인데 국민참여입법센터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게 개정될 예정인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일반가세인지 간이가세사업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게시하라고 하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받을 수 있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 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 사업자가 8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죠. 옛날에 4,800이었는데 매출액이 8천만 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고요.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 사업자인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면세 사업자입니다. 간이가세 사업자 중에서도 아예 부가가치세를 전혀 안 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세법 시험에도 근데 중개업소 운영하려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니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근데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 나갔다. 그럼 한 달에 중개보수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근데 월세에 나간 게 50만 원 있다. 월세 50만 원 나가면 부가가치세를 얼마 내요? 5만 원 내죠. 이게 매입세액, 이게 매출세액이라고요. 그러면 10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 5만 원 부가가치세 낸 거 빼고 차액 나머지 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간접세라고 하죠. 간접세. 직접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간접세 부담이 높습니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요. 우리 주유소에 휘발유 이런 거 넣으면 세금이 반 이상이잖아요. 반 넘죠? 자기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먹어요. 우리 음식 밥값 10,000원짜리 먹으면 세금 부가가치세 1,000원 더 포함되어 있다고. 그게 10%. 이게 간접세라고요. 이게 조세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세금 내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거는 지금 엄청나게 반발이 크잖아요. 직접세니까 체감하고 느낌이 오는데 이 간접세는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가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 간이가세 사업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면 입법 예고되어 있다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보면 이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그 벽에다가 액자에 넣어가지고 많이 게시해놨죠.
사업자 등록증도 현실적으로 많이 게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앞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증. 소속공인계사가 있으면 소속공인계사 자격증도 게시해 놔야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저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소속공인계사로 근무해 봤는데 사장님이 제 자격증 게시하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코팅해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제 자리 뒤에다가.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와가지고 저 자격증 빨리 안 떼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코팅해 놓은 걸. 그래서 다 뗐어요. 자, 그러면 소속공인계사 이 자격증도 게시하라고 돼 있는데 해당자가 있는 경우 이 말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조건 소속공인계사 한 명 고용해야 되죠? 없으면 게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소속공인계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사장이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소속공인계사가 처벌받을까요? 누가 처벌받겠어요? 예, 사장님이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직원 마음대로 나무 사무소에 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걸어놓으려고 하니까 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뗐어요. 예, 어쩔 수 없지. 그럼 나장이 걸리면은 사장이 처벌받아요. 소속공인계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해도. 왜냐하면 근무하는 동안은 사장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 거부하면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지금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자주 그만두고 해요. 왜냐하면 불만이 있는데 말 못하고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월급을 뭐 준다 해놓고 5대5로 준다 해놓고 계산 방식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가장 불만이 크거든요. 그래도 불만 있어도 근무하는 동안은 말을 못해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자, 게시 의무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109페이지 이제 사무소 명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